하신 거고 다른 학교들 같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4일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 감안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10시부터 19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화면 잘 보이시죠? 어떠세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재서 씨한테는 제가 무언가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도움될 수 있는 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일 과정이고 1일차 같은 경우가 여러분께서 이제 반도체 업계 쪽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들어보시게 되면은 좀 더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진행하시는 게 반도체 주로 팹 공정이라고 있겠죠. 패키지 공정 포함해서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공정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그쪽이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업무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가 됐고, 2, 3, 2, 3, 4일차가 주로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불려지는 반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날에 후공정 한 다음에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취업을 진행하려고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일 정도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모르는 거를 최대한으로 질문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서로 도움될 것이고요. 이제 성인학습의 어떤 목표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가 모르면은 80%가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다. 네, 그거는 강의하는 제가 잘못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궁금하다, 아니면 뭔가 유관돼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기탄 없이 여러분께서 어떤 뭐라 하냐 채팅창이든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표시해 주시면은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될 것이고, 저도 제 소개 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저도 반도체 현장에서 있긴 하지만서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현장에 들어오신 적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렇게 뭔가 맞춰봐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질의응 답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참가자가 153명이 됐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저기 영상 켜주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얼굴까지 많이 보실 필요 없을 거고 뭔가 서로 도움될 수 있는 것들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께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저는 봤을 때 영상 켜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저도 좀 도와주시고 흥이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다른 재료, 다른 이제 자료를 떼었고요. 여러분이 이건 PDF 본으로 미리 받아보셨죠? 네, 뭐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켜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이해라고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보시면 450장 정도 돼 있죠? 엄청나죠? 거의 한 학기 수업 정도 자료예요. 그러면 이걸 4일 정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께서도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거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영상 보시거나 혹은 뭐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은 제가 최대한으로 아는 바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서로 도움되는 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잠시만요. 음,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하고, 저는 원래 화공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공들이 다양하실 텐데,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지금도 다양한 과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1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나노기술과, 물리과, 전자과부터 해가지고 등등 과가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만드는 거는 만들어서 결과물은 전자제품이지만 실제 만드는 과정은 거의 화학 반응에 가깝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공과 쪽 지원 출신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쪽에서 회사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이라고 하는 쪽에서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소위 아시는 바로 공정 엔지니어죠. 네, 공정 엔지니어로 회사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품들 맨나노 들어봤어요? 맨나노 만든다고 들어봤어요? 네, 제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맨나노 들어봤습니까? 제품 맨나노 만든다 기사에서 보시면. 네. 3나노, 그죠? 서상훈님 감사합니다. 3나노 들어봤죠? 예, 3나노 권희수님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3나노 뻥이에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 이건 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은 3나노, 뭐 2나노 한다, 뭐 인텔이 1.5나노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약간 마케팅 용어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네. 예, 지금은 통상적으로 보통 반도체 제품을 뭐 D램이라고 하는 제품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D1C 뭐 이래가지고 보통 한 12나노 원재료 정도 만들어요. 이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같이 얘기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56나노 제품부터 해가지고 한 30나노대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공정 개발을 진행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후에는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거나 교육 담당하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저는 약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강의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재작년 말까지 삼성 내부에서 이쪽에 이런 시스템 컨설팅 같은 거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었었고요. 밖에 나와서는 관련된 강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박준영 반도체 치면은요, 뭐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TV도 많이 보고 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도 만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반도체 도우미 제 회사 이름이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형태의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반도체 쪽 업계에 인적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삼성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10년 정도 컨설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의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같은 그 취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내부에 일단 회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정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 궁금해하세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한테는 괴로움이고 뭐 강의하는 저한테는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결국은 제가 4일 동안 강의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으세요. 맞으면 내가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데 고민이 많이 계신데 제가 최대한도로 4일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결국 기술자죠.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논리로서 설명 가능한 내용들, 요것들을 계속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저거 모르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계신 전공들 있죠. 그간에 쌓았던 4년 정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지식들이나 내 경험들을 어떻게 내가 공학도로서 설명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쪽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지금 이걸로 해서 강의하고 뭐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취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수많은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모르면 어떡하죠?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현직자 이런 인터뷰도 막 따로 하고 그러죠. 막 그게 뭐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현직자는 삼성으로 보자면 5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 일이 단줄 알아요. 그러니까 5만 명 중 한 명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자 한 명의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필요 없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취업하시려고는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굳이 뭐 예전에 일했던 공정개발을 했다고 하거나 인사팀에 있었던 사람을 봤었을 때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설명 가능한 내용들로 무언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들을 찾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명 가능한 논리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된다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취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제 소개는 이렇게 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제가 뭐 작년 말 정도에 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관련되어진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질문이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진행해 주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강의는 12시까지 진행하고 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7시까지 해서 하루 8시간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듣는 분들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질의응답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4일 정도 일단은 진행을 할 때 여러분한테 좀 도움될까 싶어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음, 제가 일시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걸 좀 더 운영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떤 걸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랄까 소위 얘기하는 이 채팅창을 포함해서 여기다 이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저는 여러분께서 많이 접속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남길 테니까 여기 뭐 여기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일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해 줄 때 여기 있을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보려고 하면은 이게 자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때 추가적인 링크 같은 것들을 오픈 채팅방에 남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최대한도로 여러분께 그 기억되고 도움 되려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나은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등등 이제 개설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4일 정도 개설 예정이고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필요한 링크 같은 것들은 네, 제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같은 오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반도체 기본이라 그래서 반도체 산업하고 팹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켜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번 반도체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거는 바로 만들어서 나오는 결과물은 전자제품이죠. 우리가 디지털 정보의 전자제품인데 실제로 만드는 방식은 팹에서 화학 반응을 한다라고 했던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팹에서 제품을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5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저러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학교에 따라서 수업도 다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바로바로 채팅창이나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전자제품입니다. 그렇죠?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각종 회로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각종 회로들의 모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칩 혹은 다이라고 불려지는 형태 있죠. 요거 다이라고 불려지는 게 우리가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웨이퍼가 이렇게 있을 때 웨이퍼를 여기서 양품들을 다 잘라가지고 얇게 만들고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요것들 요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다이가 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요 다이라고 하는 거가 어쨌든 반도체에서 이 전공정이라고 불리죠. 웨이퍼 기반이죠. 전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로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거기 이 전공정에 들어가 있는 다이는 여러 정도의 스위치도 많고 많이 있긴 하나 특이한 건 무엇이냐? 얘는 웨이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이 자체가 힘은 갖고 있지 않아요. 동작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하려고 치면 결국에는 여기에 배선이 필요하죠. 링키지 해줄 수 있는 배선이 필요하고 얘는 어떠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뭔가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려고 치면 여기 보시면 얘가 에포ок시 수지라고 보통 불려지는 아이고 오늘 되게 오타가 많이 나네요.
에폭시술이라고 불려지는 형태 물질인데 탄소 물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열하고 방열, 방습에 주로 해주는 카본 물질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후공정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얘가 전자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공정 쪽에 관심 많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공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웨이퍼 다이와 칩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이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폰 쓰실 때 삼성에서는 갤럭시가 있잖아요. 네, 갤럭시가 있는데 이 갤럭시 폰과 아이폰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쪽에서는요 아이폰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에서 아이폰을 못 썼었어요. 쓰고 들어가려면 비닐에 싸가지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아이폰의 부품의 한 절반, 그 전만 하더라도 절반이 대부분 뭐였냐? 바로 삼성 반도체였던 거죠. 삼성 반도체 여기서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형태의 저장 매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RAM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IC, 뭐 직접 캐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말하자면 이 복잡한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는 결국에 내부로 보자면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결국에 이런 성과, 이게 어떤 결과물들은 반도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전자제품이다라고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시면 얘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 그 정도로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는 결국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셨다시피 전공정하고 후공정이라고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태들이 여러분께서 같이 고려하실 게 무엇이냐? 바로 얘네가 전공정이 나노 스케일스, 아톰 스케일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나노킬에서 써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1m가 있고 10에 말해서 3승미터, 10에 말해서 6승미터가 1마이크로미터, 10에 말해서 9승미터가 나노미터고 10에 말해서 10승미터가 1옴스트롱이죠. 지금 반도체는 요 정도 크기까지도 컨트롤할 정도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반도체 공정 들어보신 분께서는 증작 공정 중에서 ALD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토믹 레이어 디파지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관련된 공정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 롬스트롱이라는 단위는 뭐냐? 이거의 그 단위는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죠.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1옴스트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얘가 미세한 것들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정은 이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이라고 하는 건 현재는 마이크로 스케일스, 이 정도죠. 이 정도 정도를 만들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케일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다 정도.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쪽 서브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 500나노, 뭐 600나노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 요즘에는 후공정 관심도 꽤 많으시죠? 여러 가지 상황 때 많으실 텐데 전공정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제품 개발을 하면 좋긴 한데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형태의 상황들이 있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할 것이 많다라고 보통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게 되면요.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D램이나 낸드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품들이 있죠. 그럴 때 얘네들 반도체 제품의 마켓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5,400억 달러 정도 잡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0조 원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이 낸드 플래시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얘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1,800억 달러. 얘 같은 경우가 보통 3,600억 달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거 제품만 알고 있는데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있어요. 특히 장비 정도 회사가 어느 냐 얘가 바로 요거에 보시면 요 정도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재가 통상적으로 한 8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 정도의 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 장비 중에서 전공정과 후공정비가 있는데 전공정이 통상적으로 한 900억 달러, 그다음에 후공정이 보통 한 1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마켓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아 내가 여기저기 회사를 많이 쓰려고 할 텐데 통상적으로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DBI 같은 제품사도 많이 쓰시겠지만 소제품 장비에서도 이렇게 전공적 공조 나눠가지고 이런 형태의 마켓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장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규모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내가 공정이 이런 전공정, 후공정이 이 정도의 마켓 규모,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있긴 한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얼만큼 안 보이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고생하셨던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100나노가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은 지금 어디 하고 있나? 1나노, 10나노 요 단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 단계가 바로 지금 전공정 단계고요. 그다음에 요 단계 정도가 지금 후공정 단계.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자체가 장비나 기타 등등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릴 것이고요. 공정하는데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 거 뒤쪽에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 정도 그다음에 거기 갖고 있는 스케일 정도를 여러분께서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가 바로 세 번째가 복잡하다입니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 공정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뒤쪽에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일단은 공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 웨이퍼 기반의 공정이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진행되거나 여러분들 아시는 소위 네, 뭐 8대 공정 8대 공정이니까 뭐 8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8대 공정이 고루 들어가 있어서 바로 900번 정도를 진행해야 반도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더 디테일을 설명드릴 거고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저처럼 이제 공정 개발했던 이게 공정 엔지니어였죠. 공정 엔지니어. 그다음에가 이제 설비 엔지니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1년에 이 레시피 하나 만드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일. 네, 설비 엔지니어 뭐겠어요? 거기 관련된 설비 유지 보수 진행하는 게 설비 엔지니어 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얘네들이 미세하고 만만치 않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엔지니어였을 때는 공정 레시피 1년에 하나 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 이 전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공정을 쌓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만들 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네 요 보시는 이 스위치죠. 이 스위치라고 불려지는 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로 말씀드릴 소위 트랜지스터라고 불려지죠. 예,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 이 스위치라고 하는 거를 동작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스위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로 반도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반도체다. 오케이 알겠다. 근데 반도체를 동작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배터리가 이게 스마트폰 이만큼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배터리죠.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substrate라고 하는 데 기판이 있어요. 이 기판이 있게 되면 여기다가 바로 이게 반도체가 이만큼이 있죠. 여기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다 배선으로. 왜냐?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받아가지고서죠. 받아가지고서 이쪽에 트랜지스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배선들이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 있는 거, 이쪽이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도체. 네, 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도체하고 도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보시면 부도체가 있는 것이죠. 네,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서 반도체와 도체와 부도체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단순히 까는 게 아니라 그때의 크기와 목적과 높이에 맞게 가공해 줘야 돼요. 가공해 주는 게 다 뭐다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광 공정, 식각 공정 등등 이런 것들 공정들이 있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 도체,
반도체가 다 웨이퍼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뭐한다? 결국에 증착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8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요즘에 후공정도 다양한 공정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는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게 힘든 일이 생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들을 전작가분들이나 혹은 아니 학교 수업에 따라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실 건 트랜지스터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전에 가변 저항이라고도 불렀어요. 가변 저항 불렀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인지만 알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기억하실 게 가변 트랜스퍼 플러스 레지스터. 이해되겠죠? 가변, 저항이 변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소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우리가 1947년에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형태의 미국의 학자가 처음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스위치, 우리가 정보가 많이 있게 되면 스위치가 필요하다. 스위치 필요하게 되면은 그 적절한 스위치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해볼게. 그런데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만들어줄 동작할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할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가 1957년에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대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뉴욕 가가지고 벨랩에서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를 만드는데 바로 뭐냐면 그게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모스펫이죠.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런 형태의 메탈과 옥사이드와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형태 스위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스위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엇이냐? 여기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메탈이 있는 것이고요. 메탈이 있고 이 아래에는 실리콘 웨이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옥사이드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형태의 절연체가 있는데 이 절연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저항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저항이 달라지면서 이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네가티브죠. 네가티브는 보통 오족이다. 오족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이나 아세닌을 쓰죠. 그 외에는 뭐다? 전자가 남아요. 마이너스 전하가 남아요. 이렇게. 네. 여기도 마이너스 전하가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파저티브는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붕소 같은 거죠. 여기는 전하가 플러스에 가깝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저항값이 달라지게 되면 얘한테 에너지 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해서 전자들이 흘러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동작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켤 수가 있고 끌 수가 있다. 켰을 때가 1, 껐을 때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동작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께서는 전자제품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처럼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나 설비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를 물질로 봐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는 물질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전자를 구동하는 걸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질과 에너지,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개념화 시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도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던 아까 얘기했던 뭐 3나노미, 이거 3나노미인지 뻥이니까 뭐 12나노다, 15나노다, 20나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노 사이즈가 곧 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게이트라고 하는 형태의 사이즈 있죠. 요거 문턱에 갖고 있는 게이트의 크기를 우리가 특별히 그때 제품의 선폭이라고 합니다. 선폭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디자인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업계 용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디테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엔 뭐냐? 이 예민하고 자그마한 형태의 스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 개수 늘리고 성능도 좋게 하는 것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중간점검 들어갈게요. 이해가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신지? 네, 우리 건경님 그 고개 끄덕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하고요. 네, 어떠신지 여러분 뭐 채팅창이나 가능하면 얼굴로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상님 감사합니다. 네, 조성님 땡큐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여기서 오케이, 볼게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금속 결합인 NN은 바로 불이 들어오죠. 공유 결합인 유리병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판때기 원래 불이 안 들어오는데 보시는 거 봤더니 에너지를 줬더니 갑자기 여기서 불이 싹 들어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여러분 좀 늦네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영상 맞춰서 보면은 유리병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아하, 느리네요, 영상이.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지금 유리병 나오고 있죠? 보시게 되면 유리병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 판에다 보시게 되면은, 그쵸? 안 들어오다가 여기다 에너지를, 토치를 인가합니다. 토치 인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불이 싹 들어와요. 보시게 됩니다. 좀 천천히 보시죠. 음. 제가 영상 자료는 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아니면 제가 이 영상은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이 슬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불이 싹 들어오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 영상 두 가지 비교하는 거지 보이시죠? 토치에 불이 들었을 때 문제다. 이거는 제가 이쪽 NPN 반도체 설명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는 저는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구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 공정 쪽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제가 따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아주 가끔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그 갤럭시 탭 그걸로 해가지고 필기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도움 되실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 좀 넘겨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하여튼 앞시간